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기면의 칼날의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 몸속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네리코가 폭주해 기살대를 탈주했고, 그 과정에서 상인류 다키유타로 남매를 대치했지만 이후 기살대 주들과 갈등을 겪으며 기살대에서 퇴출당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찾을 때에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종타쿠는 자신이 기살대에서 퇴출당했다는 것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전개인가 싶어 믿을 수 없었는데, 잘 생각해보니 현실에서 보잘것없던 평범한 인간이었던 내가 귀멸의 칼날 속 천재 캐릭터의 몸에 들어가 버렸다 보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뽕에 취해 너무나도 거만한 마음가짐으로 있었다고. 그래서 다른 캐릭터들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쌓지 못해 결국 이렇게 혼자가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죠. 확실히 무이치로의 신체적 나이는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어가다 보니 감정의 변화도 심했고, 소위 말해 중2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몸이다 보니 종타쿠는 중2병에 걸려버렸던 것, 잃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바닥에 주먹을 쳐대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네리코가 어느새 각성 상태가 풀려 종타쿠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도닥거렸고, 종타쿠는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며 갈피를 잡지 못했죠. 하지만 그러다가 문득 귀멸의 칼날 세계관 최강자인 요리이치 역시 기살대에서 쫓겨났었기에 그저 요리이치와 공통점이 생겼다는 훈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상현의 온이들과 무자의 능력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알고 있는 상태이니 지금부터 다시 그저 말로만 천재라고 떠드는 무이치로가 아닌 정말로 모든 것을 해결해버리는 무이치로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면 된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잠시 몸을 주스린 후 네이코와 함께 기살대 까마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혈귀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는데, 네이코는 지난번 상인육 다키를 찾아와 먼저 싸우고 있던 게 우연이 아닌 듯이 기가 막히게 다른 오니들이 있는 장소를 찾아냈죠. 종타쿠는 심지어 그녀는 마치 12개월급의 강한 귀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더욱 잘 탐색을 했기에 하연의 오니들과 그에 준하는 오니들을 찾아 베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그 누가 봐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오니 사냥을 수행해 나갔으며 이전에 쥐었을 때 받았던 돈을 쪼개고 또 쪼개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죠. 그런 중 네이코가 어떤 쪽을 강하게 신경을 쓰는 데 했고, 종타쿠는 이 정도의 시기라면 분명 상현우 교코와 상현사 한탱구가 대장장이 마을로 찾아가 큰 피해를 입힐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원래 원작에서는 무이치로가 그곳에서 큰 활약을 했었던지라 이번에 자신이 그 대장장이 마을을 구해주지 않으면 기살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자신을 퇴출한 기살대에게 일종의 복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옹졸한 마음으로 있을 수 없다며 네지코에게 그곳을 향해 가자고 했죠. 네이코는 강한 귀를 탐색해 빠르게 뛰어나갔고, 종타쿠는 잠깐 좀만 천천히 가 라고 하며 허둥지둥 쫓아갔습니다. 한편 대장장이 마을에서는 그 시점에 마을에 남아있는 검사는 풍주 사내미의 동생인 게냐뿐, 게냐는 그곳에 갑자기 들이닥친 오니들을 보며 힘겹게 맞서 싸우게 되었죠. 하지만 혼자서 상해놓은 오니를 당해낼 수 있을 리가 없었고 죽을 뻔한 상황에 빠졌는데, 그때 근처에 있던 미치리가 지원을 와 겨우 게냐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미치리는 사나이 오션에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렸지만 한탱구는 계속해서 분열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4마리의 강력한 오니가 되어 사방군대에서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게냐는 이대로 주가되지 못하고 형에게 사과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건가 싶은 분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순간 네이코가 날아와 그대로 한탱구의 분신들을 발로 차 날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치리는 저 아이는 이전에 기살대에서 탈주했던 그 오니? 라며 놀랐고, 게냐는 도대체 왜 오니끼리 싸우고 있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한편 상현우 효코는 대장장이들을 사냥하고 있었는데
한 어린 대장장이를 발견해 그를 마비시키려고 마비침을 발사했습니다. 그 순간 종타쿠가 그 침을 쳐냈고 방해되니까 여기서 비켜줄래? 라고 말했죠. 뷰코는 죄다 약해 빠진 녀석들만 상대하느라 시시했는데 네 녀석은 나를 좀 즐겁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무덤덤한 얼굴로 오히려 반대로 그저 네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대상일 뿐이라고 했죠. 뷰코는 꼬맹이가 버릇이 없다며 어디 한번 덤벼보라고 도발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빠르게 뛰어나가 교코의 항아리를 베어버리려고 했지만 교코는 다른 항아리로 회피하며 계속해서 농락을 했고 종타쿠는 당황하며 계속해서 그 항아리를 쫓아갔죠. 교코는 이 정도 가지고 놀았으면 되었겠지? 라며 종타쿠가 가까이 오자 수옥발을 가둬버렸고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질식해 죽어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뒤 교코는 다시 대장장이들을 죽이려고 그들에게 접근했는데 그 순간 뭔가 뒤에서 기묘한 기운이 느껴져 뒤를 돌아봤죠. 그 뒤에는 종타쿠가 아무렇지 않게 수옥발을 빠져나온 상태로 있었고 교코는 어떻게 빠져나온 거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종타쿠는 일부러 교코가 항아리로 숨는 것을 배지 않고 놀아주다가 수옥발에 갇히게 되었는데 원작에서 무이치로가 수옥발에 갇히게 되며 반점을 발현했기에 이번에 반점을 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고 수옥발에 갇힌과 동시에 해옵을 써서 수옥발을 베어버리게 된 거였죠. 교코는 겨우 그거 하나 운 좋게 빠져나왔다고 해서 우쭐대지 마라 라고 하며 수많은 독침을 종타쿠에 날렸는데 종타쿠는 애초에 너는 내 상대가 안 되는데? 라고 하며 해옵을 시연해 그 독침 사이로 파고든 뒤 그대로 교코의 몸을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교코는 당황하며 어떻게 이런 꼬맹이가 이런 압도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거냐며 이 녀석 정체가 뭐냐고 물었죠. 그의 종타쿠는 나? 그냥 일반적인 검사일 뿐이야 라고 하며 교코의 목을 마지막으로 베어버리며 유유히 걸어나갔고 종타쿠의 도움을 받은 대장장이들은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곳은 위험하니 모두 대피해 응급처치하세요 라고 한 뒤 상현사 한탱구와 싸우고 있을 이들을 도우러 뛰어나갔죠. 한편 숨어서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한탱구의 본체는 그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귀살대 검사들은 딱히 문제가 될 건 아니었지만 갑자기 난입한 네리코가 분신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힘을 내뿜고 있었고 특히나 그녀의 혈기술 폭혈을 맞은 부분은 재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그 형체를 보존하려 본체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탱구는 어쩔 수 없이 4마리의 오니를 하나의 오니 조아쿠텐으로 합체를 시켜 이 상황을 다도해보기로 했죠. 조아쿠텐은 압도적인 혈기술을 시연해 대지를 뒤흔들기 시작했고 게냐 미치리는 저걸 무슨 수로 이겨? 라며 당황했는데 네이코는 더욱 자신의 길을 폭발시킨 뒤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고 폭혈의 불꽃이 땅을 타고 튀어나가 조아쿠텐의 혈기술을 데워버렸습니다. 한탱구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처음 보는 오니가 지금 상윤사인 내 힘을 압도한다고? 라며 식은땀을 흘렸는데 그때 누군가가 툭 옆으로 다가와 이 녀석이 초조해하고 있는 걸 보니 역시 네지코에게 당하고 있나 보구나. 네이코는 나와는 다르게 진짜 천재라서 말이지 라고 하며 그대로 헤어를 시연한 뒤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렸죠. 한탱구의 목이 땅으로 떨어지자 조아쿠텐 역시 먼지가 되어 사라졌고 네이코는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는데 미치리는 아직 감사 인사도 하지 못했다며 네이코를 뒤쫓아갔고 종타쿠는 네이코를 따라온 미치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미치리는 무이치로군 어째서 우리를 도와준 거야?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 뿐이고 그게 귀살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뿐이에요 라고 말한 뒤 네이코를 데리고 그곳을 떠나버리게 되었죠. 그 뒤 종타쿠는 타마요와 접견을 한 후에 네이코의 탐지 능력을 활용하면 무자인 있는 무한성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타쿠는 반점도 발현했고 상현의 열기의 숫자도 많이 줄였다 보니 이대로라면 무장까지 닿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타마요는 그래도 이 2명으로는 당해내기 쉽지 않을 거라며 귀살대 검사들을 불러 모아 함께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이미 나는 그들에게 신용을 잃은 상태에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라도 해야 한다고 했죠. 그의 타마요는 그래도 지금까지 요리치 이후에 이 정도의 성과를 냈던 적은 없었기에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 것은 마찬가지였고 최대한 도움을 주며 종타쿠를 서포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네이코의 탐지 능력으로
무한성의 입구를 찾아냈고 그곳의 결계를 네이코의 폭혈로 태워버린 뒤 무한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자 나키메는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것에 부자에게 바로 보고를 했고 부자는 근처에 있는 오니들을 소환해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냐며 호들갑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키메는 보고 안 하면 보고 안 했다고 뭐라 할 거면서 라고 궁시렁거리며 오니들을 소환해 그들의 앞에 보냈고 종타쿠는 드디어 시작이구나 라고 하며 그 오니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오니들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며 그들을 공격해왔고 뭐야 이러다간 도우마나 코쿠시와 싸우기도 전에 지쳐버리겠어. 이렇게 무한성에 오니들이 많았던가? 라며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철퇴가 날아와 그 오니들을 박살내버리기 시작했고 종타쿠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귀할대 주들이 빠르게 돌진해 수많은 오니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당황했는데 교메이가 저벅저벅 걸어와 이제 너도 진짜 검사의 분위기를 가지게 되었구나.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어 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재능은 아주 출중하지만 철없이 행동하는 종타쿠를 보며 충격요법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도록 과감하게 파문 조치를 시행했고 그 뒤에 종타쿠의 행보를 보며 그가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금 귀할대 검사로 품어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런 중 수많은 혈기들을 퇴치하고 대장장이 마을에 왔던 상인들도 퇴치했음에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걸 보고 이제 완벽한 검사가 되었다고 판명했고 귀할대에 진정한 희망이 된 너를 지키고 함께 싸우기 위해 모든 주들이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어우 그런 것도 모르고 하마터면 혈기 쪽에 붙어서 귀할대를 다 쓸어버릴 뻔이라고 말하려고 했다가 겨우 참았고 어쨌든 다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무잔을 처치하자고 했죠. 그렇게 귀할대 주들이 지원을 오자 수많은 오니들의 숫자도 감당이 되기 시작했고 종타쿠는 메인 이벤트인 상현의 혈기, 특히 원작에서 무이치로를 살해했던 코쿠시부와 결판을 내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그런 중 마침내 종타쿠 앞에 상인의 코쿠시부가 저벅저벅 걸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무이치로가 된 종타쿠의 성장과 더불어 귀할대의 큰 그림 그리고 최종 결전을 위한 빌드업을 그려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